네, 안녕하세요. 신디클래스 4월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4월달 동안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져 있는 글자들을 읽어보자. 카페부터 식당,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영어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좀 적는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늘 사용하던 거지만 내가 토너, 그렇죠? 로션 이렇게 적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떡볶이 한글을 영어로 한번 적어본 적이 있었나?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글 그 음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외래어라는 거는 우리의 고유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의 말처럼 자국어처럼 사용하는,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말들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래어도 많고요. 또 언어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말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신조어들이 참 많아요. 그 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택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언택트. 인택트라는 건 있는데 언택트라는 건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렇죠? 컨택트에 on을 붙여서 언택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어일까요? 그렇죠. 아직 영어로 단어가 책정되진 않은 거, 영어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는 영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언택트 시대라는 말에 지금은 네, 우리가 언택트라는 말도 새로 생긴 말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싸강이란 말도 한국어에 새로 생긴 말입니다. 싸강. 그렇죠. 온라인 사이버 강의. 그렇죠. 온라인 사이버 강의. 한국어도 좀 어렵네요. 그렇죠? 한국어도 어려워요. 한국인들은 영어를 섞어서 새로운 말들도 참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 그렇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싸강. 이런 표현들도 새로 생긴 언어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하는 외래어들이 있습니다. 외래어 먼저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말들 한번 보실까요? 네, 땡땡이, 그렇죠? 비닐, 그렇죠? 가방, 그렇죠? 망토, 빵. 자, 이거 우리 늘 쓰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말일까요?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알려드리려고 또 알아봤어요. 또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또 정확한지 또 알아봤는데, 우리가 땡땡이라고 말했던 거는, 그쵸? 텐텐이라는 일본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어가 그 물방울 무늬. 그렇죠. 우리는 영어로는 사실 폴카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늬가 텐텐이 들어와서 우리가 땡땡이라고 우리는 그 물방울 무늬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또 비닐. 원래는 이게 비닐이라는, 지금은 우리가 비닐 하면, 그쵸. 플라스틱 백. 이렇게 이야기하죠. 플라스틱 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비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비닐이라고 썼다고 해요. 또 우리가 가방이라는 말은, 그렇죠. 원래는 카바스라는 네덜란드어였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을 걸쳐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대로 가방이라고 쓴 거고요. 네. 또, 그렇죠. 이거, 옆에 그림. 그렇죠. 망토. 그렇죠. 망토는 원래 프랑스어였대요. 프랑스어인데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망토라고 사용을 한 거고. 늘 우리가 먹는 빵. 빵은 원래 늘 먹는 포르투갈어의, 그렇죠. 빠옹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방, 빵, 망토, 그렇죠. 그렇죠. 땡땡이 이런 말들도 외래어였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말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거는 외래어여서 사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빵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빵은 우리가 빵이라고 늘 불러왔고, 가방은 가방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씁니다.
이 단어를 써야 하고요. 그런데 사실 원래 단어 우리의 말이 있는데 영어를 섞어서 쓴다고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보면서 그 작품은 그렇죠. 또 그림을 보면서 모던하고 심플하고 엘레강스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섞는다든지. 그런데 충분히 모던하고 심플하고 엘레강스하다라는 말은 한국어와 영어가 막 섞여 있는데 그렇죠. 모던하다, 약간 현대적이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우리나라 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연착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딜레이가 됐다 라는 말을 한국말에 넣어서 쓰시는 분도 많고, 또 좋은 가격으로 샀다. 그거를 우리는 굿딜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워낙에 이런 이제 영어를 섞어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을 모두 다 한국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사실 의문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들은 또 한국어로 사용을 하고, 또 영어로 써야 되는 것들은 또 영어로 사용을 하고, 그게 외래어로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라면 좀 바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언어들을 정확하게 한번 새로 생긴 언어들, 외래어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적는 표기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한번 같이 보면서 영어와 우리가 적는 표기법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개의 단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영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그 표기된, 그쵸? 한글 표기로 또 원어 표기로 표기가 된 이제 글자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들이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9개의 글자입니다. 늘 사용하는 것 첫 번째 단어, 그렇죠? 리더십. 그쵸? 리더십. 리더십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이끌고, 그쵸? 끌고 나가는, 그렇죠. 약간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로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더십이라는 글자를 쓸 때 우리는 스펠링은 이렇게 씁니다. 리더십. 그런데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 가지로 막 우리가 섞었을 때가 있어요. 리더십이 맞을까요? 리더십이 맞을까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글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외래어요. 영어로 쓸 때는 리더십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맞아요. 리더십이라고 씁니다. 그죠? 두 번째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그쵸. 우리가 어떤 상가들, 그쵸. 명품들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들이 같이 모여 있고 할인을 좀 크게 하는 곳들, 모여 있는 곳. 우리 아울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울렛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벽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아울렛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그런데 아울렛, 우리가 말하는 아울렛은 그런 쇼핑몰을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울렛은 어떻게 표기하는 게 한국어는 맞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가 맞습니다. 아닌데 리을 받침인데 표기를 보니까 국립국어원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웃렛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러 갑니다. 우리는 피트니스라고 해요. 피트니스. 그치? F 발음이니까 입술 살짝 물어서 피트니스. 하지만 국어로 우리가 적을 때는 그렇죠. 두 개 중에 그렇죠. 피트니스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피트니스. 그렇죠? 휘트니스라고 적으면 틀린 거래요. 그렇죠? 틀린 거래요. 자, 우리가 휴대폰에 여러 가지의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디클래스 앱도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이라고도 하고요. 어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application, 영어로는 application. 하지만 한국어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둘 중에 맞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발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탈리아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탈리아어에서 우리가 잘 먹는,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까르보나라. 그쵸? 이탈리아 파스타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인데, 이걸 영어로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적혀 있는데, 까르보나라 적혀 있는 곳도 있고요. 카르보나라 적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 보면 우리는 국어로 이렇게 표기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C가 크 소리가 나니까 우리 카르보나라라고 적자. 그렇죠? 그래서 카르보나라가 맞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카페 라떼.
원래 이탈리아어로는 카페 라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카페 라떼라고도 발음하시고 카페 라테라고도 발음하시는데 두 가지 중에 적을 때 카페 라테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 카페 라떼라고 많이 적겠는데 우리 커피숍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 카페에 혹시 그러면 원래 적을 때 한국어 표기법 내가 잘못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외래어니까 이 맘대로 적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어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라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잘 먹는 우리 모짜렐라 치즈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음식들 만들 때 같이 먹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짜렐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모짜렐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차렐라라고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Z 소리를 츠 소리로 적어서 모차렐라라고 국어는 표기를 합니다. 네. 자, 프랑스어 2개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2가지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자주 가는 음식을 여러 개 있는 곳에서 먹는 거, 우리 뷔페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불어였어요, 불어. 그렇죠. 영어가 아니라 불어였는데, 그쵸? 부페. 그러는데, 우리는 뷔페라고도 하고요, 뷔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2가지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맞아요. 이건 좀 맞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뷔페라고 한대요. 뷔페. 그렇죠? 뷔페라고 해서 2번째.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리사라고 할 때 우리가 쿡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주방장 라고 할 때 불어로는 우리가 요리사 셰프. 그렇죠? 불어로 했을 때 ch 발음은 우리 S 소리가 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불어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ch는 그렇죠. 영어로 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 나지만 그렇죠. 우리가 불어로 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 나기 때문에 우리가 셰프 이렇게 소리가 난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유익한 영상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외래어 편까지 했고요. 자, 댓글 이벤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옆에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게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정원에 개방된 건물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면요, 무인 이 발권기, 그렇죠? 어떤 걸 막 이렇게 눌러서 터치 스크린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항에 가도 그렇죠? 체크인을 하는데 데스크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합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도 메뉴판은 있는데 기계로 해서 주문을 넣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한국어로 적어도 좋고 영어로 적어도 좋습니다. 답은 영상 안에 없습니다. 자, 영상 속에 제가 옆에 보여드린 이 화면 같은 것들, 자, 영상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죠, 언택트 시대에 그렇죠, 대면하지 않고 주문을 넣으면 바로 음식을 주시는, 그렇죠, 또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또 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새로 생긴 것들인데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또 5월 달에 또 만나 뵙고요. 오늘 4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들도 반복해서 보시고 월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 전에 댓글 못 다셨다면 8개 한꺼번에 달으셔도 괜찮습니다. 댓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천히 영상 보시고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한번 이렇게 제가 마지막 영상에 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인에다가 타이핑을 쳐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셔라 라고 하는 거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